안녕하세요, K부자입니다. 시청하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 제목이 좀 낚여서 좀 들어오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이에요. 오늘 하는 얘기들은 완전 뇌피셜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냥 방구석 유튜버가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뭐 그러면 내가 앞으로 캐나다 밴쿠버가 앞으로 번영할 거면 내가 거기다가 좀 이민을 가야 되겠다. 혹은 뭐 내가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아주 좀 바보 같은 생각은 안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뭐 이유를 찾아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캐나다가 앞으로 번영할 이유, 특히 캐나다에서도 밴쿠버, 저는 참고로 이제 밴쿠버에 살고 있어요. 서리에 살고 있고 사실 제가 토론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밴쿠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자, 오늘 일단 기사를 잠깐 볼까요?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요. 예전에 어떤 분 조선일보 본다고 뭐라 그러셨는데, 뭐 그냥 신문이니까 보는 것도 어쩔 수 없죠. 자, 캐나다 물가가 꿈틀, 금리 인하는 흔들. 비시즌은 트럼프 관세면 끝까지 간다. 이제 불안한 얘기네요. 어쨌든 라이프랩스는 우리 피 검사하는 데 있잖아요. 20일 동안 파업을 한대요. 이거 뭐 노인 제가 옛날에 농촌케어 근무했었는데 그 노인들 어떻게 하나 좀 걱정이 좀 되네요. 이런 많은 일, 토론토에는 여객기가 전복 사고 난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행기 사고 엄청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참 음모론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할 얘기는 이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캐나다가 혹은 특히 그 중에서도 밴쿠버가 번영할 이유를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 BC 제가 할 얘기 너무 많아서 자료를 예전에 찾아놨다가 바빠서 못했다가 지금 제가 갑자기 상황이 좀 이렇게 되면서 유튜브밖에 할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유튜브를 좀 더 자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찾은 자료가 다 없어져서 오늘 급하게 몇 개 찾았어요. 그냥 뭐 이것만 얘기해도 오늘 얘기는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즘 북극 항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북극 항로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한국을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한국을 기준으로 얘기해 보면 예전에는 지도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유럽에 간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갔죠. 두두두두두 배를 타고 막 가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어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때 돈도 이거 배당 뭐 몇 억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 있잖아요. 뭐 필리핀이라든지 싱가포르 여기 이게 말리카협인가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했죠. 예전에는 여기 옆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요즘 그 미국이 이제 대만이나 중국사 일부러 막 지나가잖아요. 한국 배, 일본 배 여러 동원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뭐 그 항해자 요 작전을 하기도 하고 요 라인에 필리핀에 미군 기지가 있고 왜 여기 요쪽 나라들의 일본, 인도에 그렇게 미국이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여기가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엄청나게 지나가는 데다 보니까 곳곳에 미군 기지들이 있고 이 항로를 미군이 지켜왔죠. 근데 여기 반기 들었던 게 이제 중국인 거예요. 이거 1대1로 지도를 안 찾아놨네. 여러분 찾아보세요. 중국 1대1로 진국을 찾아보면 중국 같은 해상 항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막혀 있으니까 잘 못하다가 옛날 스리랑카에 100년 동안 조차를 했죠. 이 항구 이름도 기억도 안 나네. 요 라인을 뚫어가지고 가려고 했었고 대부분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육로를 통해 옛날에 실크로드도 이제 물론 항해 배길도 있었지만 대부분 실크로드가 이제 그 낙타나 마리나 타고 가는 초원을 지대 가는 그 라인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가는 뭐 유전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찻길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연결을 하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아프리카 많이 사이가 친해지다가 중국이랑 친해진 나라는 지금 한결같이 다 엄청난 경제난이라든지 아니면 내전이라든지 정권이 뒤바뀌었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중국하게 받은 차분을 그냥 뱅크럽 시켜버렸어요.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냥 파산 신청을 해버려가지고 우리 전 정권이 돈을 빌린 거지 나랑 상관없어. 그래서 중국이 돈을 소위 말해서 엄청 뜯겼어요. 그 배후에는 다 지금 미국이죠, 사실은. 근데 이 라인을 지켜오다가 새롭게 저는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이 얘기 나오면 사실 좀 정신 나간 얘기라고 칩을 했죠. 관심도 안 가졌고. 이렇게 가는 라인, 그러니까 유럽을 가는 라인이 뭐 22,000km 어마어마하죠. 41일 소요됐다고 합니다. 요즘에 뜨고 있는 지금 북극 항로가 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 캐나다가 번영할 얘기하고 북극 항로가 개척되는 얘기하고는 개척은 아니고 이미 쓰고 있지만 앞으로 전 세계가 이곳을 쓴다면 캐나다 얼마나 번영할지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자, 북극 항로를 쓰면요. 자, 15,000km에서 30일, 10일이나 단축되고 7,000km나 단축되는데
거기다가 특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아도 돼요. 수에즈 운하 통과하기 전에 뭐 그 전에 막 뭐 거기 뭐죠? 그 해적들도 있었고 중동 전쟁만 나면 수에즈 운하 뭐 막내 뭐네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라인이 지금 요즘에 또 이게 가능성이 확 높아진 게 트럼프가 갑자기 그린란드 내놔라 내가 뭐 돈 주고 사겠다 막 난리 치잖아요. 요즘에 뭐 그 가자는 그냥 뺏어버린다 그랬죠. 그리고 어디죠? 거기 파나마 운하도 그냥 뺏어버리기도 했다가 거기서는 이미 항복선을 했죠. 거기 그 대통령도 지금 파나마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통찰력에 감사하고 대통령과 협력하겠다고 지금 이미 항복을 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린란드도 내놔라 니네. 왜 그럴까? 캐나다한테도 지금 51개 주가 되라.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4번 정신 나간 소리 막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는 그만큼 미국에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랜다. 지금 기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가다 보니까 그런 건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영종족 시대에도 소빙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종족 지난 이후에 나라가 굉장히 망했는데 그때 물론 탐관오리나 많은 정치적 실수 때문에 나라가 못 살게 된 것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그때 유럽이 엄청나게 똑같이 못 살았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소빙하기가 왔다고 기상학적으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뭐라 그래야 되나 전 세계적인 기후가 점점점 추워진 게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또다시 기후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저 역사학과니까 저도 그걸 좀 사실은 신뢰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자동차도 많이 쓰고 뭐 오존층이 뚫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환경적인 이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저는 이제 그 선진국들이 자기네 그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빙하가 녹기 시작을 하면서 북극 항로가 뚫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라인은 러시아와 가까운 라인들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워낙에 지금 뻘짓을 많이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사이가 안 좋죠. 근데 캐나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간에 러시아하고 가까이 붙어 가면 요 중에 어떤 항구가 개발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러시아 항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건 좀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안전상의 이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고 혹은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면 그죠? 그러면 여기에 미국하고 가까운 알래스카 쪽을 통하고 캐나다하고 가까운 그린란드의 어떤 항구가 미국의 항구를 뭐 전격적으로 개발한다든지 군사기지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러면 요 라인을 많이 통과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 지나가는 어떤 배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공군이 동원돼서 당연히 여기 공군 해군들이 동원이 돼서 이 항로를 지켜야 되잖아요. 어느 나라가 지킬까요? 물론 그린란드에 미국 기지가 들어선다면 트럼프 뭐 말대로 그 미군이 오늘 지키겠지만 상당 지역이 캐나다 해군과 캐나다 공군이 지켜야 돼요. 이거는 캐나다 자국을 위해서 지켜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무역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캐나다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캐나다가 앞으로도 굉장히 번성할 거다.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면 될수록 자, 밴쿠버 위치를 한번 볼게요. 밴쿠버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밴쿠버는요. 참 여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건데 바로 밑에 미국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북쪽으로 좀만 올라가도 또 미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해안선을 지키죠. 당연히 밴쿠버까지 캐나다 해안까지 지키게 되는데 또 먼 바다에 가보면요. 먼 바다에 보면 하와이가 있습니다. 하와이에는요. 전 세계에서 태평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 해군의 핵심지예요. 자, 캐나다 밴쿠버는요. 이렇게 미국이 지켜주는 이 트라이앵글 가운데 밴쿠버는 딱 그 가운데 위치가 있어요. 너무 안전하죠? 너무 좋죠. 안 지켜도 돼. 캐나다 해안 경비대 웬만하면 없어도 될 정도로. 왜냐면 미국이 다 지킬 거 있을 거예요. 사실상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밴쿠버 너무 안전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구 도시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죠. 근데 이 만약에 파나마 운하가 얘기가 지금 헷갈려 막 섞이고 있는데 자 이거 컴퓨터 느립니다. 제 컴퓨터가. 자, 파나마 운하가 요게 있잖아요. 자,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미국이 거의 뭐 너 다시 이거 정상 안 시키면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중국 회사들이 관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게 파나마 운하에 전 세계 엄청난 물량들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중국 회사가 어떤 배가 지나가는지
물건이 뭐 있는지, 그리고 파나마 운하 통해서 미국의 그 군함들도 다 지나가는데 중국이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배가 몇 시에 지나가고 뭐 이지스는 한 급인지 항공모 한 급인지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미국이 지금까지 왜 참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은 홍콩 회사가 관리했다 그러더라고요. 홍콩 회사 관리했다는 결국 중국이 관리했다는 얘기인 거죠. 뭐 중국 홍콩이 중국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너 뺏어버린다, 이제 죽여버린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항복선언 딱 했죠. 그리고 또 미국이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요즘은 웨스턴 쪽에서 비행 항공 사고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요즘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나 뭐 또 동쪽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텍사스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어떤 좋은 기업들이 텍사스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중심지가 텍사스로 점점 오다 보니까 이건 저도 딴 사람 유튜브가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까운 이제 그 파나마가 너무 중요해졌던 거죠. 자, 그러면 핵심지가 점점 텍사스 쪽으로 몰렸다. 자, 밴쿠버 입장에서 보면 완전 제가 얘기했죠. 완전 뇌피셜이에요. 자, 제가 찍어봤습니다. 자, 밴쿠버와 뉴욕의 핵심지, 뉴욕의 거리와 밴쿠버와 텍사스 오스틴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밴쿠버 입장에선 전 세계 핵심지가 어찌됐든 지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리고 거기 가는 길이 옛날에 너무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여기 파나마로 한참 올라가는데 파나마로 통과하자마자 살짝 꺾고 올라가면 바로 텍사스 중심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트럭으로도 갈 수 있는 거리기도 해요. 물론 멀긴 하지만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자, 밴쿠버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시대가 와서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거면 단기간의 충격, 뭐 그런 타리프 같은 충격이나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캐나다 전체가 과연 미국이 트럼프 체제로 가서 손해 볼까?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20년, 30년 봤을 때는 이런 체제가 굳어질수록 트럼프가 얘기하는 북극 항로 중심, 미국 중심의 사이가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된다면 계속 될 수 있다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밴쿠버, 캐나다 입장, 특히 밴쿠버는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냥 사실 캐나다는 별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미국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잘 주워 먹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막 뭐 트럼프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안 해도 그냥 조용히만 있으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 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주워 먹을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면 많은 나라들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던 나라들이 거길 갈 필요가 없어져요. 다 캐나다 쪽을 통해서 물론 알래스카, 베링해를 통과해죠. 베링해를 통해서 알래스카에 있는 미군 기지들 그리고 저도 옛날에 이제 그러면 캐나다도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가만히 들으 저 전문가도 아니고 방구석 유튜브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자, 캐나다는 그러면 이 북쪽을 개발하고 있는가?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보면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미국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밴쿠버 여기 버나비 쪽으로 지나가잖아요. 이게 최근에 뚫은 거예요, 세상에. 이제 이길 뚫었으니. 그리고 동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 뚫지 못하고 다 미국 통해요. 캐나다 오일 가격은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잘 돼야 돼. 근데 트럼프가 캐나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51 원래 싫어하고 관심이 없는데 51번째 주가 되라 이런 얘기 안 하고 옛날에 뭐 알버타도 내가 사고 싶은데 막 얘기하는 거 그만큼 알버타가 중요하고 캐나다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미국한테는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자존심 상할 수는 있겠지만 나쁜 얘기는 아닌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주목할 게 뭐냐면 잘 보이나요? 이게 북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개발되진 않았어요. 이제 에드먼턴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보이시나요? 점선으로 점점점점 라인. 이 노란색, 이 그린 컬러는 이미 있는 라인이에요. 근데 여기 빨간색 라인 있죠? 빨간색 라인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누빅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떤 곳이냐? 제가 아까 이제 북극 항로 볼 때 얘기했잖아요. 자, 이누빅은 요 근처에 있는 건데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여기 써 있을 텐데 찾아야 되면 넘어갑시다. 그냥 대충. 요쯤 어디 있어요? 자, 요쯤 어디 있는 게 뭐냐? 기름이 가면 여기 당연히 개발이 되겠죠. 배들이 올라와서 북극해를 통과하는 배들이 올라와서 자, 러시아 쪽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자, 그린란드 미군 기지를 건설할 것 같은 이 그린란드 쪽을 통과해 갈 거냐? 그럼 당연히 캐나다가 소유하고 있는 섬들 사이로 지나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게
허드슨 베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항구들이 만들어져서 요걸로 많이 율동량이 증가하지 않을까. 왜냐면 북극 항로가 개발되면 당연히 이제 여기 아까 봤던 우리 이누빅 여기 있네요. 여기 이누빅 여기 찾았어요. 이누빅 요로 연결이 돼. 여기 어딘가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도 당연히 이제 항구가 생기고 배들이 지나가다가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기름을 충전해야 된다든지 어떤 이유든 간에 여기 항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내피셜입니다. 뭐 생기지 않더라도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캐나다는 세계적으로 이 세계적인 항로를 주관하는 그리고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나라로 성장을 할 테고 여기에도 도시들이 생기면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잘 된 게 뭐냐면 저는 옛날에 밴쿠버 지도 보시면 여기 뭐 산으로 위에는 산으로 막혀 있고 밑에는 미국 국경이고 바다 있고 그냥 옆으로 그냥 이상한 모양으로 쭉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밴쿠버는 500만인가요? 400만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그 정도 사는데 여기만 죽어라 모여 살고 있어요. 근데 북극 항로 개발이 되면 될수록 제가 볼 때는 BC주 북쪽도 점점 조금씩 뭔가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정말 뭐 5년, 10년 내에 될 일은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봤을 때 번영할 수 있는 캐나다, 번영할 수 있는 BC주, 특히 그 중에서 밴쿠버는 뭐 밴쿠버 이 캐나다 최고 웨스트의 유일한 항구 도시로서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북극 항로가 개발이 되고 태평양이 더 중요해지는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밴쿠버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볼게요. 여기 그 알버타에서 나오는 파이프라인이 빨간색 완성이 된 라인인데 이 빨간색이 최근에 새롭게 완성한 라인이기는 해요. 또 다른 라인이. 여기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요 이스트 쪽으로 가는 라인이 한 개도 없어요. 이제 참 이유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다 미국으로 가서 미국으로 다 수출해. 되게 싸게 수출하죠. 요 라인이 개발이 지금 됐죠. 그리고 북극 항로가 개발이 되면 밴쿠버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짧게 밴쿠버 통해서 지금은 이거 할 때 막 파나마 운하 통과 돈 많이 내고 멀리 돌아갔고 육로는 소송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밴쿠버 통해서 알버타에서 나오는 기름도 이 북극 항로 통해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수송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이누빅 이 북극성 아니고 북쪽에 있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정말 단시간에 알버타가 여기 있잖아요. 알버타에서 바로 조금만 보내면 바로 항구가 나와. 그럼 여기서 바로 유럽으로 바로 기름을 수출할 수도 있고 아시아 쪽으로 수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 트럼프 시대가 오면서 캐나다는 번영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밴쿠버는 특히나 더 번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거보다 사실 정말 오늘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오늘은 너무 길어가 좀 요거까지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딱 그 좀 요점을 얘기해드리면 자 밴쿠버는 정말 안전한 곳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삼각 트라이앵글 가운데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어쨌든 굉장히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유일한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앞으로 점점 더 중요성이 높아질 태평양 지역 그리고 앞으로 정말 현실로 다가오는 제가 어디 봤죠? 북극 항로가 이제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그린란드 내놔라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기 개발하려고. 근데 여기에 개발할 때 캐나다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되겠죠. 그럼 캐나다 북쪽에 항구 도시가 만들어질 테고 비행기도 건설이 될 테고 그죠? 전 세계 물동량의 안전을 담보를 책임지는 해군력, 공군력도 증가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캐나다 GDP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는 캐나다는 앞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했잖아요. 앞으로 30년, 40년 캐나다 인구는 증가한다.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민을 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캐나다는 앞으로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나라다. 특히 밴쿠버는 앞으로 중요도가 옛날보다 훨씬 더 증가할 거다라는 저만의 내피셜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할 게 유튜브밖에 없을 것 같아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왜냐면 내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니까 관심 있게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뭐 제만의 생각이었으니까 뭐 이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또 심한 말로 욕하지 말아주시고 제 채널은 뭐 심한 말 욕하거나 그러면 바로 그냥 광태예요. 끝 없어요. 그냥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갖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뭐 봄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